윤석열 현상. 윤석열 체제를 돌이켜보면 뉴스에서는 늘 같은 말만 나왔었다. 반국가 세력, 자유수호, 체제 위협. 듣고 있으면 가끔 헷갈린다. 대통령 담화인지 극우 유튜브 썸네일인지. 박구영 교수는 파시즘을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계속 흥분을 먹고 자라는 정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 감정을 특정적에게 꽂아 넣으며 커지는 정치.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그 냄새가 짙었다.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보다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말이 훨씬 많았다. 미래보다 척결, 설계보다 수사, 정책보다 징후. 정권 전체가 검찰청처럼 움직였다. 압수수색, 줄세우기, 충성 경쟁, 본보기 처벌. 국민을 시민으로 보기보다 잠재적 피해자처럼 대했다. 조금만 비판해도 반국가, 조금만 반대해도 종북.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동네 술집 사장도 국가 운영한다. 더 문제는 윤석열 개인의 무능이었다. 파시즘조차 어느 정도 머리는 필요하다.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위험했던 건 단순히 미쳐서가 아니라 대중 심리를 읽을 줄 알았고 권력 엘리트들을 이용할 줄 알았고 어디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도 알았다. 폭력조차도 정교한 계획하에 실행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계산 능력조차 희미했다. 화는 있는데 전략이 없었다. 고집은 있는데 철학이 없었다. 자존심은 센데 국가 운영 능력은 빈약했다. 마치 대형 트럭 운전면허도 없는데 운전대부터 잡은 사람 같았다. 계속 엑셀만 밟는다. 브레이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권이 갈수록 이상해졌다. 처음엔 정치 보복이었다. 그 다음엔 언론 공격. 그 다음엔 야당 악마화. 그 다음엔 시민사회 압박. 그리고 결국 계엄이라는 단어까지 흘러나왔다. 박구영 교수 말처럼 파시즘은 원래 계속 급진화한다. 같은 분노엔 대중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더 센 자극이 필요하다. 처음엔 욕설, 다음은 혐오, 그 다음은 폭력 충동. 극우 유튜브를 오래 보다 보면 사람 얼굴이 변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눈빛이 점점 흐려진다. 세상 모든 걸 음모처럼 본다.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대신 빨갱이 때문 한마디로 끝낸다. 윤석열 정치가 딱 그 수준이었다. 경제가 흔들려도 좌파 탓, 외교가 꼬여도 전 정부 탓, 의료 대란이 나도 카르텔 탓, 언론 비판 나오면 가짜뉴스 탓. 무능한 권력일수록 척을 많이 만든다. 자기 실력을 보여줄 게 없으니까. 더 한심했던 건 보수 엘리트들이었다. 원래 보수는 최소한 현실 감각은 있어야 한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장난다는 계산은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보수는 극우 유튜브 댓글창 수준으로 추락했다. 정치 경험도 없는 검사를 데려다가 대통령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고 믿었다. 역사책을 읽긴 읽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히틀러 때 독일 보수층도 똑같이 말했다. 저 사람은 과격하지만 이용 가능해. 좌파만 정리하면 된다. 결국 가장 먼저 먹힌 건 자기들이었다. 한국 보수도 비슷했다. 윤석열이 점점 극단으로 가는데도 말리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말릴 생각이 없었다. 지지층 눈치 보느라. 태극기 집회 박수 소리가 달콤했으니까. 그러다 계엄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우왕좌왕했다. 그 장면이 꼴사납다. 불이 집 천장까지 번졌는데도 아직은 연기입니다 하고 브리핑하는 관리인 같았다. 박구영 교수 설명대로 파시즘은 혼자 크지 않는다. 비겁한 엘리트들이 옆에서 문을 열어줄 때 커진다. 그리고 한국 보수는 그 문지기 역할을 했다. 극우 선동을 방치했고 거짓말을 묵인했고 헌정질서를 흔드는 발언조차 표현의 자유라며 넘겼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권력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 몇 년 동안 보수라는 단어는 많이 망가졌다. 보수가 아니라 피해망상에 가까웠다. 나라를 안정시키는 세력이 아니라 하루 종일 화내는 집단처럼 보였다. 맨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다. 페미니스트, 노조, 언론, 중국, 좌파, 예술인, 교사. 거의 분노 재활용 공장이었다. 낡은 공포를 계속 돌려 썼다. 80년대 방공 테이프를 아직도 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근데 시민들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독재 냄새를 안다. 계엄 냄새도 안다. 이상한 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안다. 겨울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도 그래서다. 찬바람 속에서 종이컵 커피 들고 서 있던 사람들, 편의점 핫팩 흔들며 뉴스 보던 사람들, 퇴근하다 지하철에서 탄핵 속보 확인하던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 윤석열식 폭주를 멈춰 세웠다. 반대로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끝까지 착각했다. 유튜브 조회수가 민심인 줄 알았고 태극기 흔드는 숫자가 국민 전체인 줄 알았고 자기들끼리 박수치면 나라가 따라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팬클럽이 아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건 분노 중독자들의 댓글 부대가 아니다.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그래서 윤석열식 파시즘은 실패했다. 너무 무능했고 너무 조악했고 너무 촌스러웠다.
독재 흉내는 냈는데 능력은 없었다. 권위주의 코스프레는 했는데 품격도 없었다. 마치 동네 양아치가 영화 속 마피아 따라하는 느낌이었다. 목소리만 크고 결국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보수 정치인들이 남아있다.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렸는지도 모른 채 아직도 마이크 잡고 자유를 외친다. 그 자유가 대체 누구 자유였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으면서